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전 그렇게 길지 않은 결혼 생활 끝에 며느리를 돈 나오는 ATM기 정도로 아는 시모와 친정의 호의를 개똥으로 한 남편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이혼을 해버렸는데요. 저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와 남편의 시작은 지인의 소개였어요. 우연히 지인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남편도 함께 합석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고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좋아지며 연애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연애 3년 차에 되던 해에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한없이 잘하는 남편의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혼자 계신 엄마에게도 아들처럼 싹싹하게 구는 남편의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남편이 엄마에게 싹싹하게 구는 만큼 저도 자연스레 시모에게 잘하게 되었고 저흰 결혼까지 순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꿈만 같던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저흰 시댁에 선물을 드리기 위해 시댁에 들렀고 그날 전 시모가 제가 알던 시모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눌 때는 한없이 고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고심해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니 대놓고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저를 더 황당하게 만들었죠. 선물이 이게 다니? 고작 스카프? 사돈 선물은 뭐 샀니? 고작이라뇨. 거기에다 고작이라고 하기엔 그 스카프는 고가의 명품 스카프였고 평소 스카프를 많이 착용한다는 남편의 의견에 따라 남편이 직접 고른 비싼 스카프였어요. 전 그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시모의 물음에 답해줬어요. 저희 엄마는 작은 카드 지갑 샀어요. 그리고 어머님 선물은 이 사람이 어머님 스카프 좋아한다고 이 사람이 고른 거예요. 그래 엄마, 그거 비싼 명품 스카프야. 엄마 명품 스카프 갖고 싶다고 했었잖아. 사돈은 지갑이고 나는 왜 스카프야? 선물 가지고 차별하니 지금? 차별은 무슨. 엄마, 스카프가 지갑보다 더 비싸. 왜? 지갑으로 바꿔줄까? 엄마가 명품 스카프 갖고 싶다고 해서 나름 신경을 쓴 건데 지갑이 더 좋으면 지갑으로 다시 사줄게. 아니야. 이왕 사왔으니 잘 쓰마. 시모는 지갑보다 스카프가 더 비싸다는 말에 많이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스카프를 야무지게도 챙기더군요. 그런 시모의 모습이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애썼어요. 새 출발하는 좋은 날 괜한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그 후에 이어진 식사 자리에선 시모는 다시 제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저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기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만족스러웠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시모는 저희의 생활에 무관심에 가까웠기에 가정에 불화가 생길 일이 전혀 없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라든지 생신날이 되면 시모가 과하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형편껏 다 맞춰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생일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시모가 전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옆집 며느리는 생일 때 갖고 싶은 거 마음껏 사라고 아예 카드를 줬다고 하더라. 얼마나 자랑하는지. 내 생일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뭐 부담 주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이 정도면 그냥 무조건 카드를 내놓으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고 저는 머리가 지끈하고 아파져 오더군요. 시모는 이런 말을 꼭 저에게만 했고 그렇다고 해서 명절 때 제가 드린 용돈이 적지 않은데 이번엔 아예 카드를 대놓고 요구하니 곤란한 건 사실이었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생일날 카드 정도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때까지 경험한 시모는 카드를 줬다간 카드를 준 제 손목을 분질러버리고 싶을 정도로 생각 없이 쓸 것이 분명했기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더군요. 특히나 제 돈에 대해서는
경제관념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그 고민은 더욱 컸어요. 그래서 전 결국 남편과 상의하기로 했죠. 여보, 곧 어머님 생신인 거 알지? 왜? 갖고 싶은 거 있으시대? 그게 옆집 아줌마네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갖고 싶은 거 사라고 카드를 줬다고 하시더라고. 들어보니 어머님도 카드 받고 싶으신가 봐. 어떻게 하지? 그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통 크게 카드 드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전 그런 남편의 말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아무리 그래도 카드를 어떻게 드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깟 카드 좀 주면 어디가 덧나? 큰일이라도 난대? 우리 엄마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 아니야. 아마 옆집 아줌마가 카드 받았다고 하니 본인도 며느리한테 카드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생각 없이 막 쓸 사람이 아니라고. 써도 얼마 쓰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드려. 알겠어? 그래? 알겠어. 어쩌면 자신의 엄마를 몰라도 저렇게나 모르는지 화를 내며 호언장담하는 남편을 보며 어찌나 한심했던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남편은 시모의 씀씀이를 받아들일 리 없었고 그랬기에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한 뒤 저희가 생활비 카드로 쓰는 남편의 카드를 시모에게 주었어요. 남편의 말처럼 자랑 목적으로 카드를 달라고 했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시모는 카드를 받고선 어린아이처럼 기뻐했고 그날 저녁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사색이 된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생활비 카드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이렇게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이게 다 얼마야? 뭘 얼마만큼 산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내가 무슨 쇼핑을 해? 발뺌하는 거야? 참나. 이거 좀 봐봐. 이거 당신이 다 쓴 거잖아. 저의 물음에 남편은 씩씩거리며 승인 문자들을 보여주며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어요. 승인 내역을 보니 역시나 시모는 저의 예상대로 쇼핑을 아주 시원하게 했더라고요. 평소 남편 돈은 몰라도 제 돈은 어디 버튼이라도 누르면 나오는 돈으로 여기는 시모였기에 당연히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전 씩씩거리는 남편을 여유로운 표정으로 바라봤고 그 순간 다시 승인 문자가 울리더군요. 한식당에서 뭘 얼마만큼 먹었는지 20만 원에 가까운 승인 문자가요. 이게 뭐야? 당신은 여기 있는데 왜 혹시 카드 잃어버렸어? 잃어버리긴 당신이 어머니한테 카드 주라며. 그래서 우리 생활비 카드 줬어. 뭐? 그럼 이게 다 엄마가 쓴 거란 말이야?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다 쓰신 거야. 하루 종일 아주 야무지게도 쓰셨네. 이게 다 얼마야? 그 순간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에서 할 말이 참 많아 보였지만 자신이 한 말이 있어서인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전 그런 남편과 시간차를 두고 뒤따라 들어갔고 남편은 안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통화 중인 듯 했어요. 언뜻 카드, 쇼핑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을 보니 시모에게 전화를 하는 듯 했고 남편은 조금 화가 난 목소리인 듯 했지만 시모에게 별다르게 화를 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뭐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자기 엄마가 생일날 며느리 카드인 줄 알고 신나게 쇼핑했는데 그거 가지고 크게 화를 내기에도 모호한 상황이니 그저 속만 끓을 뿐이었겠죠. 그렇게 통화를 끝낸 남편은 잠이 들 때까지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으니 화가 잔뜩 난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얘, 너 진짜 애가 왜 그러니? 내가 네 카드 달라고 했지 언제 내 아들 카드 달라고 했어? 아, 그거요. 어머님이 저번에 카드 달라고 한 거 그이한테 말했더니 형식상 옆집에 자랑하고 싶어서 카드를 달라고 했을 거다. 절대로 생각 없이 막 쓰실 분이 아니다. 라고 하길래요. 그렇다면 아무 카드나 상관없다 싶어서 생활비 카드로 드린 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낭창하게 답하는 제 대답에 시모는 할 말을 잃은 듯 거친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정말로 아무것도 몰라서 묻는다는 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설마 어머님 막 쓰신 건 아니죠? 부이가 어머님은 그렇게 몰상식하게 자식들 카드로 사치 부리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저한테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럴 리가 있니? 그냥 물어본 거다. 보니까 우리 아들 카드길래 그냥 물어본 거야.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옆집 아주머니께 자랑 좀 하셨어요? 그래. 아주 실컷 자랑했어. 그럼 끊으마. 시모는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로써 저는 시모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란 걸 확실하게 알게 되며 시모와 거리를 두며 지내게 되었어요. 시모와 거리를 두고 지내니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질 일이 없었고 나름 화목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하루 연차를 내고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고 엄마와 밥도 먹고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며 엄마가 휴대전화에 깔아달라고 했던 앱들을 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입금 알림이 울렸고 그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남편 이름으로 입금된 금액 5만 원. 참 경악스럽더라고요. 그 당시 저와 남편은 매달은 부담스러워 드리지 못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어요. 친정은 남편이, 시댁은 제가 드리고 있었는데 암묵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던 터라 저는 그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달랑 5만 원이라니 황당할 수밖에요. 전 그 자리에서 그간 입금 알림 문자들을 살펴보았고 남편 역시 처음엔 저와 비슷하게 보내다가 지난 1년 가까이는 5만 원을 보냈더군요. 5만 원이라니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면 그냥 보내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아무리 형편에 맞게 드리는 용돈으로 성의 표시라도 한다는 것이라지만 몇 달 뒤에 있는 자기 부모님 결혼기념일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큰돈을 들여 비행기 티켓부터 숙소까지 예약했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이라 더욱 화가 나더군요. 전 괜히 엄마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런 티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안고 남편을 기다렸죠. 퇴근한 남편이 돌아오자 저는 현관문에서부터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다짜고짜 너무하다니 무슨 말이야?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줘야지.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근 1년 동안 우리 엄마한테 용돈 5만 원씩 보냈더라. 우리 엄마가 거지야? 5만 원이 없을까봐? 그럴 거면 차라리 보내지 말았어야지. 난 매번 당신 집에 적을 땐 30만 원, 많을 땐 50만 원씩 드리는 거 뻔히 알면서 뭐 5만 원? 지금 장난해? 우리 집이 그렇게나 만만하게 보였어? 애초에 양갓집에 3달에 한 번씩 용돈 주자는 사람도 당신이었잖아. 이러려고 용돈 주자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그때 생활비 카드로 쇼핑도 과하게 하기도 했고 이번에 부모님 결혼기념일에 여행 보내드린다고 돈도 많이 쓰기도 해서 여유가 없었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럴 거면 아예 보내질 말든가 나한테 말하든가 했어야지. 애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3달에 한 번, 그것도 당신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드리는 용돈인데 그걸 딸랑 5만 원을 보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이 5만 원씩 보내기 시작한 게 1년이 다 돼가던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힘든데 최근에 당신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릴 생각은 어떻게 했어? 다 말이 안 되잖아. 미안해. 이리저리 좀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힘들다고 안 보내기엔 장모님이 기다릴 것 같아서. 그래도 5만 원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장모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 난 장모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지레짐작으로 괜찮으신가 보다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어. 정말 미안.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 혹시 장모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겠어? 그런 말을 할 거였으면 당신이 5만 원도 용돈이라고 처음 보냈을 때 당장 말했었겠지. 내가 오늘 친정 가서 엄마 휴대전화 정리해주다가 봤어. 내가 진짜 엄마 볼 면목이 없어서. 어쨌든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다시 한번 절대 친정을 무시하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고
죄인 얼굴을 하고 비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 됐고 앞으로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 생신, 명절, 어버이날 그게 뭐든 다.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는 말이야. 그리고 당신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이딴 식으로 대했다간 나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날 이후 저와 엄마에게 다시 잘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이렇게 이혼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남편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다시 용돈을 드리는 날이 다가오고 전 남편에게 통보했듯이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 용돈을 붙여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시댁에 용돈을 주지 않은 듯했고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너 왜 이번 달에는 용돈 안 주니? 혹시 잊었니? 넌 나이도 젊은 애가 그런 걸 잊고 그러니? 나 오늘 돈 쓸 때 있으니까 얼른 붙여주려무나. 제가 무슨 시모에게 돈 빌린 빚쟁이도 아니고 용돈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당당한지 참 기가 다 막히더군요. 어머님, 이제부터 각자 집 용돈은 각자 챙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면 그이한테 전화해보세요. 뭐? 그런 게 어디에 있니? 매번 네가 줬으면 계속 네가 줘야지. 왜 내 아들한테 주라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줘. 괜히 바쁜 애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고. 알겠니? 언제나 늘 그렇듯 돈만 연관되었다 하면 시모는 독불장군처럼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전 그런 시모를 잘 알기에 일단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고 돈을 붙여주었어요. 남편이 그랬듯이 딱 5만 원을요. 돈을 입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다시 오더군요. 너 지금 5만 원 붙인 거니? 나랑 지금 장난해?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날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5만 원을 보내 5만 원을? 내가 무슨 거지인 줄 알아? 그러게요. 저도 잘나신 어머님 아들이 저희 엄마한테 근 1년 동안 딸랑 5만 원씩 보내길래 무시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남편이랑 너무 차이나게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딱 5만 원 보낸 건데 무슨 문제 있을까요? 어쨌든 이번 달부터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해서 제가 굳이 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머님이 당장 내놓으라고 이리 성하니 제가 인심 써서 드리는 용돈이에요. 그러니 아껴 쓰세요, 어머님. 뭐라고? 내 아들이 5만 원을? 그랬을 리 없다. 절대 아니야. 저도 제 두 눈을 의심했지 뭐예요. 정 못 믿겠으면 직접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끊어요. 며느리를 빚쟁이 대하듯 막 대하는 시모에게 저 역시 친절하게 예의를 다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이때쯤부턴 저 역시 시모에게 대우라는 걸 하지 않게 되더군요. 오는 대우가 그따위이니 가는 대우 역시 이따위일 수밖에요. 특히나 돈 선물 때문에 매번 이 난리이니 미운 정도 떨어져 버린 지 오래였어요. 이런 인간이란 걸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회의감마저 들었으니 시모와 예전처럼 지내기는 이미 글러버린 일이었죠. 한 번만 더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줄까 고민했지만 시모는 더는 저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고 시모 대신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집에서 퇴근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다 말했어? 내가 장모님 용돈 5만 원 드렸던 거 다 말했냐고. 왜? 왜? 지금 그게 할 말이야? 그런 걸 왜 말해? 우리 엄마 당신 때문에 해외여행도 안 간대. 내가 그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다고. 그냥 여행 안 가도 되니까 생활에 보태 쓰라고 하더라.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엄마 아빠 여행도 못 가게 만들어? 왜 무능한 아들을 만드냐고? 어쩔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지금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야? 정신 차려라 제발. 당신은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처럼 보이니? 내가 시간이 남아돌다 못해 심심해 미치기 직전이라 어머니한테 전화까지 해서 어머님 잘난 아들이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랍시고 5만 원씩 주고 있었더라 하고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고 다녔을까 봐?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알았겠어. 상황이 머리에 안 그려지니? 그 대단하신 당신 엄마가 나한테 오늘 전화 왔더라. 용돈 내놓으라고. 난 무슨 어머니한테 빚이라도 진 줄 알았어. 고함 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욕까지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5만 원 보내드렸더니 더 난리 부리시던데. 그래서 다 말해드린 거야. 해외여행? 참나 진짜.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도 그 여행 예약 때문에 금전적인 타격도 컸을 텐데 다 취소하고 그 돈으로 용돈이나 더 챙겨드려. 아까 어머님이 오늘 꼭 쓸 데 있다고 돈 빨리 달라고 하던데.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꼭 그런 말까지 해야 했어?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나한테 말해서 용돈 드리라고 하면 되지. 꼭 나한테 복수하는 사람처럼 겨우 5만 원을 붙여줬어야 해?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사람이 누군데.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인 거 뻔히 알면서 전화해서 돈 맡겨놓은 것처럼 돈 내놓으라고 욕하는 건 안심해? 아니, 어머님은 내가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왜 매번 당신 돈은 그렇게나 아까워하면서 내 돈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 생각 자체가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해? 전 그간 쌓였던 말을 뱉어냈고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은 씩씩거리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남편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늦은 새벽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고 엄마는 다급한 목소리로 집으로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지금 친정에 왔다면서요. 희정아, 너 지금 빨리 집으로 좀 와.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그게 정서방이 지금 여기에 왔어. 보기엔 술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엄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뭐? 정서방이? 그래, 보니까 많이 속상한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빨리 와서 데리고 가려무나. 수학이 넘어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잔뜩 취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전 서둘러 친정으로 갔고 현관문을 열고 마주한 장면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 가관 중에 그런 가관도 없더군요. 온 거실에 남편이 풍기는 술 냄새로 가득했고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고 있는 남편은 엄마를 향해 제 욕을 서슴없이 하며 술주정을 부리고 있더군요. 장모님 잘난 그 딸이 글쎄 남편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시댁까지 무시하고 있다고요. 정서방, 자네 많이 취했네. 할 말 있거든 내일 하고 오늘은 그만 돌아가게. 네, 저 취했습니다. 술 좀 먹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술 먹었는지 아세요? 글쎄, 오늘 우리 엄마한테 5만 원을 보냈다네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제가 5만 원 보냈다고 자기도 5만 원 보냈대요, 글쎄. 이게 말이나 되나요? 친정이랑 시댁이 같냐고요. 저 여자 아주 몹쓸 여자예요. 남편의 주정이 계속되는 사이 엄마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곤란해했고 전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의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남편이 개가 된 모습을 보는데 전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생각 같아선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는 노릇이기에 끊임없이 주정을 늘어놓는 남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남편과는 말도 섞지 않으며 이혼하기로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술이 깬 남편은 저에게 어떤 사과의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친정에도 찾아가서 빌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은 듯했고 전 굳이 그런 인간을 붙잡고 당장 사과하라고 말하기도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건성건성 시켜서 하는 사과 해봤자 뭐하며 받아봤자 뭐하겠어요? 반성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을 텐데요. 그렇게 저흰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시모의 생일은 다시 다가왔고 시모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아가, 조금 있으면 내 생일인 건 알지? 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이번 생일 땐 선물이나 용돈은 됐고 생일상 좀 차리거라. 집에서 친한 지인들 불러서
간단하게 밥이나 한 끼하고 넘어가려고. 이번 주 주말에 한 10명 정도 오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다르니까 꼭 챙겨야 하는 음식은 따로 문자로 보내주마. 아, 간단하게 10명이요? 이번 주말이고요. 그래. 그리고 생일 선물이나 용돈은 필요 없긴 하지만 정 네가 챙기고 싶으면 챙겨도 되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주말에 보자. 이쯤 되니 화도 나지 않았고 어쩜 저런 생각을 다 해낼까 싶어 아낌없는 찬사마저 나오더군요. 제가 전화를 끊고 헛웃음을 뱉어내고 있으니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고 전 남편에게 알려주었어요. 왜?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웃어? 우리 엄마 아니야? 맞아. 곧 어머님 생신이잖아. 이번엔 간단하게 지인분들 불러서 생신하고 싶다네. 간단하게 한 10명 부를 테니까 와서 상 차리라고. 10명이 간단하게가 맞는 거야? 당신 생각은 어때? 생신상? 그게 왜? 그리고 10명이면 간단한 거지. 옛날에는 동네 잔치도 하고 그랬어. 그 정도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 아니야? 이런니 저런니 군말하지 말고 생신상이나 제대로 준비해. 엄마 친구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엄마 망신당하지 않게 제대로 솜씨 발휘해보란 말이야. 언제는 자기 부모 생신인데 왜 저보고 그런 고생을 하냐며 자기 부모 생신 땐 자신이 미역국부터 해서 다 준비할 테니 신경도 쓰지 말라던 남편은 어느새 저런 골빈말이나 뱉어내는 놈으로 변해 있더군요. 기대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을 직면하고 나니 더는 이런 남자와 함께 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깟 생일상 충분히 차려드릴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때까지 일어난 일들로 인해 충분히 시댁과 남편에게 실망했고 무엇보다 이혼을 고민하는 와중이었잖아요. 친정에서 그런 잘못까지 저질러 놓고서도 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도 않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가정을 지키는 것을 포기한 것이었죠.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는 그 순간에도 시모는 눈치도 없이 생일상에 꼭 올려야 할 음식들을 문자로 보내오고 있었고 전 이렇게까지 하는 시모를 보며 이혼 통보의 날을 시모의 생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모의 생일날 전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당연히 양손 가득 장을 봐올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빈손으로 시댁에 들어서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 너 왜 빈손이니? 재료는 장 안 봐서 왔니? 아, 혹시 출장 뷔페 불렀니? 하긴 요새는 그렇게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 쓸데없이 가짓수 많이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음식 몇 가지 제대로 예약하지 그랬어. 음식은 괜찮게 한다니? 오늘 오는 친구들이 입이 고급이라 걱정스럽긴 하네. 시모는 혼자 김칫국을 사발채 들이키고 있었고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에게 할 말 있다며 잠시 앉아보라고 했죠. 그렇게 시모와 남편은 제 앞에 나란히 앉았고 전 준비한 말들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출장 뷔페는커녕 생일상 준비조차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친구분들 오지 말라고 연락하세요. 제 말에 시모와 남편은 인상을 있는 대로 구기더니 차례대로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니? 생일상을 안 차린다니? 너 오늘 내 생일인 거 잊었니? 생일상도 안 차릴 거면 여기에 왜 온 거야? 그러게,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엄마 생일상 준비하라고 했었잖아.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던 내 말 잊었어? 하나뿐인 며느리가 하나뿐인 시어머니 생일상 하나 못 차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은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저에게 따져묻기 바빴고 전 그런 두 사람에게 통보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나이 집 며느리 더는 안 할 거거든. 어머님, 저희 집 며느리 자리 반납할게요. 더는 더럽게 치사해서 못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신상이든 밥상이든 차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저의 통보에 시모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고 남편은 득달같이 몸을 세우며 저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를 안 한다니? 설마 이혼이라도 하자는 말이야? 이혼해. 나 더는 이런 집 며느리도
당신 부인도 못 해먹겠어. 야, 이런 일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생신상 차리는 게 뭐라고 이혼까지 해?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당신 정말 멍청하구나. 내가 이까지 생신상 때문에 이혼까지 하겠어? 그러면 도대체 왜 이혼까지 하자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이혼하자는 거야. 당신 우리 친정에서 그런 일 있고 나서 우리 엄마한테 찾아가서 용서는 빌었어?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로 용서는 구했냐고. 그것뿐이야. 이때까지 당신이 나한테 한 모든 행동들 너무 실망스러웠지만 꾹꾹 참았는데 더는 안 되겠어. 사위로서 도리는 다하지도 않으면서 며느리로서 도리는 과하게 바라는 당신이랑 더는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아는지 말이 없었고 그런 남편을 대신해 시모가 저에게 따지고 묻기 시작하더군요. 용서? 내 아들이 왜 사돈한테 용서를 구해야 해?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할 일이 있다고? 용서는 네가 나한테 구해야지. 이게 무슨 버릇없는 짓거리야? 어디 시어미 앞에서 이혼을 운운해?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 꼭두 새벽에 만취가 돼서 친정에 찾아갔어요. 그뿐이에요. 저희 엄마 들으라고 제 욕을 또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고함은 얼마나 질러대는지 제가 참 친정엄마 별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잘난 어머님 아들이 그런 사고를 쳐놓고 저희 엄마한테 이날 이때껏 연락 한 통 안 하고 있지 뭐예요? 그러니 제가 눈이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그러니 제가 어머님 생신상이나 차리고 있고 싶겠어요? 언성을 높이는 시모와 그런 시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고함을 지르는 저. 그야말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남편을 쏘아보더니 이내 남편 놈을 운운하고 나서더군요. 남자가 술 많이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실수쯤은 다 하는 거야. 그런 걸 잘 감싸줘야 진정한 내주지. 어디 나서서 고개를 숙이라 말라 명령질이야. 큰일할 남자한테 함부로 아무 데서나 고개 숙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사돈도 다 이해하실 거다. 아무렴 사위는 백년손님인데 이해하고 말고. 정말 그 입에서 뱉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뭐 같아 말을 섞고 싶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비웃음과 함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요.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이혼하겠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어머님 아들 다시 그 잘나신 품에 돌려드릴 테니 이혼하거든 앞으로도 쭉 그런 아들로 그렇게 잘 키워보세요. 아마 그런 식으론 제 혼은 죽었다 깨도 힘들 테니 쭉 끼고 한평생 잘 사시면 돼요. 이 인연이 말이면 단줄 아나 어디서 그딴 막말을 해? 막말은 무슨? 진심인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재혼을 한다 한들 어떤 여자가 버티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남의 집 귀한 자식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어머님 품에 쭉 끼고 사세요. 시모는 제 말에 화가 잔뜩 났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제 뺨을 때려버리더군요. 한 대 맞을 각오는 했던 터라 놀랍지도 않더군요. 저는 시모에게 맞자마자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남편에게 다가갔고 그대로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제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려버리자 시모는 악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내 인연, 어디서 내 아들을 때려?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때려?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 내가 더 가만히 둘 것 같아? 전 악다구니를 쓰며 달려드는 시모의 팔을 붙잡아 내팽개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 대 맞아들이니까 힘으로 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의상 한 대 맞아들인 거고 더는 남아있는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신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시모는 남편의 옆으로 고꾸라졌고 전 그런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정말 이혼밖에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시모와 망연자실한 남편 놈을 뒤로 한 채 저는 현관문을 열었고 현관문 앞은 언제 온 것인지 시모의 친구들이 줄지어 현관에 귀를 대고 있더군요. 언제 온 것인지 확실히 알 순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겠는 건
저희의 다툼을 모두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마다 표정이 놀람과 호기심, 그리고 경악으로 눈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전 그런 구경꾼들을 위해 현관문을 닫지 않고 들어가 보라고 했고 그 열린 문틈으로 시모의 한탄이 들어오더군요. 이놈아, 어쩌다 그런 짓까지 했어? 술을 마시려거든 곱게 마셔야지. 어쩌다 사돈집까지 찾아가서 그딴 주정을 부렸냐고. 그리고 그딴 짓을 했으면 당장 다음 날이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야지. 뭘 잘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고 있어? 네가 사돈 용돈으로 5만 원 줬다고 할 때도 내가 기가 막혔는데 뭐? 술주정? 이걸 어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돈이 없는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내 카드로 쇼핑만 안 했어도 5만 원 드릴 일도 없었고 엄마가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노래만 부르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생활이 힘든 일은 없었다고. 술주정? 그까짓 게 왜? 엄마가 아까 그랬잖아. 남자가 술 마시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실수도 하는 거라고. 실수 좀 한 것뿐인데 굳이 내가 장모님한테 찾아가서 용서까지 빌어야 해? 내가 왜? 아니 이 녀석이 진짜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나 같아도 이혼하지 이혼해. 나 같아도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살겠다.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남편과 그런 남편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시모의 지인들은 저마다 남편을 욕하기 바쁘더군요. 저런 인간 말종도 또 없다고요. 전 그런 욕들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 빠르게 이혼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저의 예상대로 이혼에 비협조적이었고 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전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고 남편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친정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하며 빌더군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막상 당신이랑 이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 정말 죽을 것만 같아.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어쩌지? 난 당신이랑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빌잖아.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 이제 와서 이래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만하고 돌아가. 단호한 저의 태도에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엄마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장모님, 제가 앞전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게, 진작 좀 잘하고 살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야. 이미 마음이 떠난 것을.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돌아가게. 나도 더는 할 말이 없네. 장모님, 그런 일 있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시면 그것보다 곱절로 더 잘하며 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각서라도 쓸 수 있으니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남편 놈은 아예 엄마의 발밑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애원했지만 그간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마음을 돌릴 리 없었고 한참을 빌던 남편은 지쳤는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돌아가더군요. 그 꼴을 보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는커녕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금까지 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만 마무리되길 기다리는데 시모까지 친정으로 찾아왔더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시모의 방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시모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며 빌기 시작했고 그 악어의 눈물엔 다 이유가 있더군요. 사돈, 앞날 창창한 애들 이혼까지 해서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사돈이 설득 좀 시켜주세요. 아이고 사돈, 저한테 이러셔도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마음이 떠났더라고요. 마음은 떠났는데 몸만 붙잡고 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이혼하는 게 애들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일 같아요. 사돈,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 양반이 모든 걸 알고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맘 안 돌려놓으면 저도 제 아들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살린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만 설득 좀 해주세요, 사돈.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시모는 아예 엄마에게 고개까지 숙이며 애원했고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며 그럼 그렇지 싶더군요. 아들이 뻔히 잘못한 걸 다 알면서도 제 앞에서 아들 편만 들던 시모가 저렇게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평소 집안일은 시모에게 믿고 맡기는 시부는 가정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을 테고 믿고 맡긴 결과가 아들의 이혼이라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었겠죠. 거기에다 시모의 생일날 모인 지인들은 시부도 아는 지인들이었으니 시부의 귀에 이혼 사유가 들어가고도 남았을 테고요. 화를 잘 내지 않는 대신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시부의 정성을 잘 아는 저였기에 시모의 저 자세가 이해되고도 남더군요. 시모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매달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모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엄마도 남편에게만큼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전 그런 시모의 손을 휙 뿌리쳐주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 약한 우리 엄마한테 울고불고 하면 어떻게 될 줄 아셨나 본데 이혼하는 당사자는 저예요, 저. 우리 엄마가 아니고요. 아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네가 한 번만 마음 돌려주면 앞으론 너희한테 연락도 하지 않으마. 집안 행사에도 네가 오고 싶지 않다면 오지 않아도 되고 그까짓 용돈도 안 줘도 돼. 그냥 내 아들이랑 살아만다오. 응? 왜 잘못을 저지른 것들은 뒤늦게 후회하는 척을 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려대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게 진작 잘하지 말이에요. 저번 머리채를 잡으려던 그 순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저희 앞에 엎드렸고 전 그런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 아들이랑 1분 1초 같이 살아만 주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계속 이러면 제가 끌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인연이 뭐? 끌어내? 네가 감히 누굴 끌어내? 누군 니까지 년이 예뻐서 이런 줄 알아? 나도 그 영감탱이 아니면 여기서 이러는 일도 없었어. 당장 이혼시키고 새장가 보내면 되지. 이혼이 여자한테나 흠이지 남자한테도 흠인 줄 아니? 남자는 얼마든지 처녀한테 장가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빌면 말이라도 그렇게 해본다고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얘가 누굴 닮아서 이리도 독한가 했더니 다 사돈 피었나 보네요. 시모는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고 있었고 전 그런 시모를 끌어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줌마, 여기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당장 나가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고요. 그리고 오늘 와서 이렇게 행패 부린 거 아버님께 전화해서 다 말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질질 끌려 쫓겨난 시모는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이나 난동을 부려댔고 제가 부른 경찰분들이 오고 나서야 시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찾아오지 않았고 전 소송에서 이기며 시모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혼이 확정되는 당시 전 남편의 몰골은 거의 폐인에 가까웠고 그 모습을 보는데 참 통쾌하더군요. 저딴 인간 때문에 망친 제 인생이야. 앞으로 제가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면 회생이 될 테지만 그 인간은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혼과 동시에 전 번호도 바꿔버리고 회사도 이직해 전 남편과 전 시댁의 소식은 듣지도 전하지도 않고 살고 있어요. 가끔 이혼 후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전 시부에게 정말로 쫓겨는 났을까 문득 궁금해질 때도 있지만 굳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이미 끝난 인연이고 더는 그런 인간들 이야기로 귀를 더럽히고 싶지도 않은걸요. 전 이직한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탈출한 지도 5년이란 시간이 다 되어가고 현재는 남자친구도 있어요. 제가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만난 남자로 제가 언제나 늘 최고고 제일 예쁘다고 해주는 제 눈엔 세상 누구보다 멋진 남자예요. 한번 크게 대인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결혼 생각은 없긴 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어요. 어떠셨나요? 답답하신 분들도 통쾌하다 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당시 전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싶었고, 그랬기에 더욱 그러려니 하며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고 옳은 건 옳은 건데 말이죠. 혹시나 저처럼 시댁의 과한 요구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인내하며 사시는 모든 아내분들, 부디 우리 할 말은 적당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